이게 한국에 좀 잘못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10년 뒤에 고래를 달려드는 차야. 바디빌더는 유연성이 낮다, 위험할 수 있어요. 맥스의 170%의 운동을 하는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올블랑의 마크입니다.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 헬스케어 스타트업 CEO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검사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는 주식회사 PT의 대표 홍석재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피트와 함께하는 세 번째 컨텐츠입니다. 저희가 같이 달리기를 하고 또 뭐 비포 애프터 영상도 찍고 그런 영상들을 컨텐츠를 올렸었는데 왜 그런 영상을 찍어야만 했는지 그런 궁금증들을 조금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피트 어떤 회사인가요? 네, 저희는 운동검사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체력을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심폐지구력도 측정하고 네. 뭐 근력이나 뭐 근지구력, 네. 그다음에 관절 가동성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개인의 운동 퍼포먼스를 다 기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건가요?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뭐 체력에는 뭐 건강과 관련된 건강 체력이 있고 운동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운동 체력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는 건강과 밀접한 체력 위주의 측정을 한다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건강 체력에 해당되는 게? 건강 체력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심폐지구력, 그다음에 근력, 그다음에 근지구력, 모빌리티라 그래서 뭐 유연성이나 관절 가동성, 신체 조성, 바디 컴포지션이라 그래서 지금 이 5가지 중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게 바로 인바디입니다. 인바디가 마지막 5번째 신체 조성을 측정하고 있었고요. 이제 나머지 4가지를 이제 저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인바디는 하나만 하는데 피트에서 4개를 다 감당하고 있다. 저희가 그 회사 이름이 FITT 피트인데요. 네. 프리퀀시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되는지, 인텐시티 어떤 무게로 어떤 속도로 뛰는 게 나한테 좋은지, 그다음에 타입 여러 검사를 했는데 나는 하지 근력을 먼저 키워야 될지, 심폐가 약해서 심폐를 먼저 해야 될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이밍 뭐 몇 회를 들어야 되는지, 몇 세트를 할지, 몇 분 동안 달리기를 하는 게 지금 나한테 맞는지를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하루에 운동을 몇 번 해야 되냐? 얼마나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많았거든요. 이제 ACSM이라 그래서 미국 스포츠학회에서 이제 가이드라인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한 번 운동했을 때 한 400칼로리 정도 소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 좀 잘못 전해지고 있어요. 무조건 400칼로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처음 운동하는 사람도 400을 그냥 소비를 하려고 막 운동을 오버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버트레이닝 되겠네요. 그래서 체력 측정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큼 운동을 할 수 있는지 볼륨도 측정을 해요. 원 세션에 400칼로리까지 소비하는 체력을 키우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지 처음부터 400을 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고요. 네. 적어도 한 번 운동했을 때 150kcal는 소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운동은 몇 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주일에 운동하는 것도 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가이드라인. 보통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주당 1000kcal가 목표고, 목표하는 건 보통 다 2000kcal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 주당 1200칼로리. 네. 그리고 내가 고혈압 환자다라고 하면 주당 700칼로리로 조금 조심스럽게 시작하라고 하고요.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렇죠.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서 원래 트레이너들은 뭐 원 세션이나 주당 소비 칼로리 기준으로 이제 목표를 두고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육을 찢고 그다음에 프로틴을 먹어야지 이게 단백질이 이제 상처가 아물다. 상처가 아물면서 연고다. 근육이 커진다. 이거는 어떻게? 틀리지 않고 다 맞는 말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근육은 운동할 때 커지는 게 아니고 운동한 후에 회복할 때 커진다. 맞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너무 찢으면 또 문제가 돼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 선수들이 매일 아침마다 혈액을 조금씩 체열을 하거든요. 그 혈중에 CK라고 해서 그 농도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농도가 너무 높으면 근육이 많이 다친 거예요. 그러면 그날 훈련을 좀 약하게 하거나 쉬는. 그러니까 밥 대신에 프로틴 먹어도 되네요. 진짜 밥 많아. 대신에 그냥 단백질 파우더 마셔도 되네요.
일단 그렇게 며칠 못 갈 텐데 그렇게 계속 먹게 되면 두통이 좀 오실 수가 있어요. 말만 들어도 머리 아파. 탄수화물을 완전히 그냥 안 먹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에너지를 뭐라도 갖고 와야 되니까 단백질 에너지로 쓰려고 하면서 뭐 케톤 다이어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극한으로 가지 말고 네. 할 수 있는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디빌딩 선수들, 네. 그러니까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은 좀 안 유연해 보이거든요, 사실. 실제로 그게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바디빌더는 유연성이 낮다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력 운동을 한다고 유연성이 낮아지는 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운동 자체가 풀 ROM이라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벌렸다가 접게 하는 동작이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목적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특별히 만약에 체력을 정말 키우고 싶다. 추천하시는 운동이 있을까요? 딱 하나만 한다면 딱 하나만 그냥 꼽자면 무조건 달리기. 무조건 달리기. 달리기 전 제일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떤 체력이 가장 부족한지 알려면 운동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 결국 결론은 운동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나의 체력이랑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운동 솔루션이 나온다. 저의 이제 개인적인 좀 질문인데 달리기 하는 거를 좀 꺼려해요. 꼭 해야 하는 건가 달리기? 그 얘기는 저는 앞으로 10년 뒤에 고렙에 걸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로 그 정도입니다. 좀 천천히 뛰는 게 좋을지 아니면 빨리 뛰는 게 좋은지 궁금하거든요.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네. 둘 다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어떤 목적의 달리기를 하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나는 정말 체력을 키울 거야 라고 하면 조금 숨차지만 오래 달리지 못하는 정도로 좀 달리기를 하고요. 세게. 네. 그렇죠. 나는 좀 이제 피로 회복력을 키우고 싶고 지구력을 좀 키우고 싶다 하면 그냥 적당하게 아주 가볍게 1시간 이상 달리는 게 여러분들 피로 회복력에 굉장히 리커버리 효과가 좋습니다. 정말 권장하는 건 일반 분들이라고 하면 아주 낮은 속도로 30분 1시간 달리기 하는 거를 가장 추천하고요. 운동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상대적 스트레스 수준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신체 활동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 더 많은 운동을 하게 되고요. 더 많은 운동을 하면 내가 더 좋은 효과를 갖고 가고 근데 대부분은 운동을 안 해서 체력이 떨어지니까 똑같은 신체 활동에 더 큰 스트레스가 오고 그럼 더 하기 싫어지고 이게 이제 네거티브 사이클인데 대부분 다 그렇죠. 요즘에 아침에 운동을 해서 네. 거의 공복 웨이트를 하거든요. 네. 이거 좋은 건가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안 좋은 건 있어요. 새벽에 공복에 아주 강한 운동을 하는 건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 예. 새벽 한 6시 30분쯤 딱 새벽 6시 30분. 예. 그때쯤에 이렇게 혈액이 굉장히 찐덕찐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덜 깨어던 덜 일어난 건가요? 그래서 자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적혈구가 네. 이제 헤모글로빈이 이제 산소를 들고 몸에 가잖아요. 네. 혈관을 잘 요리조리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 능력이 그 시간대에 가장 부족해요. 근데 그때 너무 강한 운동을 하면 혈관이 좀 문제가 있는 분들, 네.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독이 될 그럴 수 수 있어요. 있겠네요. 타바타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게 좋은 운동인지 또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근데 작년에 타바타 교수님이 다시 리뷰 논문을 내주셨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인터벌 트레이닝도 있고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 그래서 이 운동을 많이 강조하셨었고요. 네. 근데 리뷰 논문 작년에는 여기 한 가지를 더 강조하셨어요. 하이 인텐시티 인터미텐트 트레이닝이라 그래서 그 간헐적 운동. 간헐적 운동. 그래서 더 세게 하고 아예 완전히 스탑해서 쉬는 아주 강한 운동이에요. 내 맥스의 170%의 운동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5분 10분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건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만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단 초보자는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또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넣기도 했죠. 어떤 프로그램을 넣었죠? 트레이드밀 타면 나오는 건가요? 내 체력에 맞는 간헐적 달리기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인디비주얼하게 개개인한테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달리기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또 언제 나오나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선만 보였던 지금 직접 체험하셨던 피트 러너라 그래서 GPS 키고 달리기 하는 건 네네 맞아요. 3월 1일 날 출시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어플을 이용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달리기.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그냥 GPS 켜서 달리기 하는 게 많이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네. 네네. 다 내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 네. 내 연령대 평균 내가 아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살 빼는데 가장 효과적인 달리기 속도를 알려드리고요. 내가 피로 회복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좋은 달리기 속도나 듀레이션을 알려드려요. 네. 마지막으로 FITT 앞으로의 비전이 뭔지. 저희 회사 비전이 9988234입니다. 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알탁하자. 저는 이게 헬스케어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꼭 호상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